자, 21번 볼게요. 자, children, 아이들은 readily understand, 그래서 쉽게 이해합니다. 이 readily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럼 대절에 an adult가 주어인데, 자, 관계대명사가 who가 나와요. 그럼 이제 동사가 하나 더 오겠죠. 총 2개 올 겁니다. 그래서 대절에 who is sometimes a little stun 까지 가면 is가 두 번째 동사니까 얘가 이제 대절에 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애들이 쉽게 이해하는 게 뭐냐? 자, sometimes 때로는 a little, 약간은 stun. 그래서 이제 뭐 완고한, 엄격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엄격한 어른이 is best for them. 그들에게 적절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컬론이 나왔죠. 이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부연 설명 재진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이제 콜론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을 해주거나 주어 동사 형태로,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개 있으면 나열을 해준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 동사 형태로 설명을 해줘요. 사례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엄격한 어른이 애들한테 좋은데 그 사례를, 그래서 their instinct, 자, 그들의 본능이 tells them, 그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tell이 보통 사형식으로 쓸 때가 많기 때문에 them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whether 전체가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컴마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끊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whether they are loved or not,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러니까 어른이 엄격한데 그 엄격한 어른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냥 학대하는 건지 그걸 이제 본능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end 앞에 컴마가 찍혔는데, 자, end 앞에 찍혀있는 컴마 같은 경우는 end나 or 앞에 컴마가 나오면 대부분 그 뒤쪽에서 절이 좀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end나 or 앞에 컴마가 찍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이어주는 게 좀 길 때, 그러니까 앞에 동사가 하나 있고 블러블러블러 되게 길고, 그 다음에 이제 end 오거나 or이 오고 나서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길어. 그럼 이제 이 앞에다 컴마를 찍어줄 때가 있고요. 또는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예를 들어 3개가 나열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형용사, 그 다음에 컴마, 두 번째 형용사, 그리고 이제 and,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 형용사 이렇게 나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연결 범위가 길어서 컴마를 찍는 경우는 근래 잘 없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잘 안 해줘요. 그래서 end나 or 앞에 컴마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수가 대부분 다 뒤에서 주어 동사가 새로 시작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가면 좀 구조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죠. 그래서 end 앞에도 이렇게 끊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rom those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주고, 자, 관계대명사가 whom이 나와요. 그런다는 얘기는 여기 나오는 those가 사물 여러 개 있는 걸 받은 게 아니고, 관계대명사를 whom을 썼다라고 하는 건 선행사가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those who 또는 또 those whom 이렇게 되면 선행사가 사람이란 얘기니까 이때 얘는 이제 people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om they feel to be affectionate 까지 가면 they will put up with, 그래서 주어 동사 나오니까 얘가 and 뒤에 새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느끼기에 whom they feel, 그들이 느끼기에 to be affectionate, 자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느끼기에 자상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른들로부터, 자, they, 그들은, 애들은 will put up with, 견뎌낼 겁니다. 자, whatever strictness results from sincere desire for their proper development 까지 가겠죠. 일단은 whatever 관련된 얘기도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whatever가 뭐든지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보면 지금 strictness가 왔어요. 그럼 이제 얘가 꾸며주는 거니까 이게 그냥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무슨 엄격함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무슨 엄격함이든지. 됐죠? 자, 그래서 무슨 엄격함이든지 results from sincere desire for their proper development, 그들의 적절한 발전을 위해서, 그들의 적절한 발전을 위해서
sincere desire. 그걸 진정 바라는 거죠. 진정으로 그걸 바라는 거로부터 나오는 거라면 그게 어떠한 엄격함이든지 put up with 앞에서 계속 했었죠. stand 같은 거. 자, 잘 견뎌낼 거라고. 그죠? put up with, stand, tolerate, endure 이런 거 앞에서 정리했었죠. 그죠? 견뎌낼 거라고. 자, thus 따라서 in theory 이론상 보면 the solution. 자, 이론상 보면 간단해요. let 그래서 명령문이죠. never를 둬라 사역동사입니다. 자, educators 그래서 얘가 목적어, 그 다음에 be inspired 목적격 보어가 원형인데 사역 목적 원형이니까 근데 지금 수동적 관계니까 educators 그래서 교육자들이 inspire 그래서 이제 그 영감을 주는 게 아니고 영감을 받는 거죠. by wise love 그래서 현명한 사랑에 의해서 and 그러면 명령문 뒤에 and 나오면 이제 그러면 명령문 뒤에 or이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다시 명령문이나 또는 must나 should 당위를 강조하는 거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이제 앞에 이제 그런 거 오고 나서 뒤에 이제 and나 or이 이어지면 그러면 or이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현명한 사랑에 의해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and 그러면 they will do the right thing.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일단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 자, 지금 앞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용 먼저 쭉 보면 애들은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앞쪽에 이제 쭉 깔아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애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애들은 부모들이 교육자들이 이제 엄격하게 해도 그게 이제 그 엄격함이라고 하는 게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라서 그러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팩트예요. 근데 대부분 다 주제가 될 때는 중심 소재와 함께 이제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냐면 중심 소재와 함께 필요한 게 필자의 주관적 의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필자가 생각하는 팩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thus 그래서 따라서 그럼 이제 앞에 나오는 게 원인이고 뒤에 나오는 게 결과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인과관계에서 초점은 결과 쪽에 놓여요. 더더군다나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 결과 쪽에 놓일 때가 좀 많습니다. 물론 뭐 아닐 때도 있기는 해요. 무게중심은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해결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솔루션 해결책은 이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100% 이건 해결책이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개 방식 중에서 문제점을 일단 먼저 제시를 해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주제가 되고 요지가 돼요.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고 원인 분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해결책까지 더해주고 나면 이건 100% 해결책이 주제가 됩니다. 그게 좀 차이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 주로 많이 얘기한 건 얘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다라고 하면 교육자들이 이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래잖아. 그죠? 현명한 사랑에 의해서 인스파이어드 동기부여가 되도록 이 현명한 사랑은 뭐예요? 애들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엄격하게 대하는 사랑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do the right thing 그래서 적절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educators 그래서 교육자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현명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꼭 이제 막 계속 자유롭게 막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제 엄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계속 두들겨 패면 안 되는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sometimes 그래서 때로는 a little stern 약간은 엄격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애로움과 엄격함을 적당히 쓰는 그런 wise love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었던 love, 사랑받고 있는지 사랑받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건데 그게 이제 wise love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중심 소재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몇 가지 좀 구문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whatever strictness 서부터 좀 할 건데, 자, 요거서부터 할 건데, 일단은 좀 쉽게 아주 쉬운 거서부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문사를 나눠서 의문 대명사, 그 다음에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의문 부사가 when이나 where이나 why나 how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관계부사로 쓰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의문 형용사는 what이랑 which예요. 그래서 what이 what color 그럼 무슨 색, which color 그럼 어떤 색.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죠. 뭐 선택 의문문 할 때 어떤 색이 좋아?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좋아? 라고 하면 which color라고 묻고, 그냥 무슨 색이 좋아? 라고 하면 이제 what color로 묻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 대명사가 보통 who나, 여기 하나 빠졌다. whose. 누구의, 그래서 누구의 뒤에도 이제 누구의 가방 이렇게 되면 누구의 뒤에 가방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 대명사, 이제 who, 주격, 그 다음에 whom,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what이랑 which가 또 같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게 what이 오게 되면, what이 이게 대명사로 쓰이면 무엇이 그러면 이제 주어가 되고 무엇을 그럼 목적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네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이제 뒤에 이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대시 맞느냐, what이 맞느냐 뭐 이런 문제 나오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거잖아요. 명사절일 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면 대시 답이고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면 what이 답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도 what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whatever strictness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strictness가 주어고 results가 동사고, 그죠? 그 다음에 from 전치 result from 뒤에 sincere desire까지 해서 이 문장이 이렇게 되면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함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바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이런 걸 어법 문제화 시켜서 내진 않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걸 의문 대명사랑 의문 형용사 부분에다가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놓아버리면 얘네들도 소통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법 문제 내는 것도 what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치는 이쪽에 잘 안 들어가요. 반면에 의문 형용사 부분에선 what을 잘 안 넣어요. 어법 문제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어법 문제화 시켜서 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what 뒤에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도 있어 라고 해서 그때도 답은 what일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화 시켜서 내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which가 이제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의문사로 쓰일 땐 대부분 다 이제 which color 그래서 어떤 색깔, which book 그래서 이제 뭐 그 어떤 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답이 되도록 내고요. 자, 다시 의문부사는 깔끔하게 나뉘어요. 근데 이제 의문 대명사하고 의문 형용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what이랑 which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관계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의문사일 경우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있어서 what은 대부분 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형태로 답이 돼요. 근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때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런 걸 어법 문제화 시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거꾸로 which 같은 경우는 뒤에 역시 불완전한 문장이 올 때도 있는데 의문 대명사로 쓰여서 그런 건 문제화 시켜 잘 안 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 which가 답이 되든가 아니면 which color, which book 그래서 의문 형용사처럼 돼서 답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어법 문제화 돼서 나오는 건 이래요. 어찌됐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어법 문제 관련돼서는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쓰죠. 그래서 어법 문제상에서는 대부분 다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관계대명사로 답이 되는 경우랑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말고 의문사로 답이 되는 경우인데 의문사로 답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되더라? 의문 형용사로 쓰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장황하게 길게 한 이유는 어법 문제상은 이런데 구문은 또 안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구문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또. 자, 그래서 이 경우는 whatever 뒤에 이제 strictness가 주어고 results가 동사고 완전한 문장 형태가 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나오는 what을 strictness를 꾸며주도록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whatever가 해석이 뭐뭐 하든지 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건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관계대명사 who 뒤에다가 ever를 붙인다라든가 뭐 이제 whose 뒤에 ever를 붙인다라든가 whom 뒤에 ever를 붙인다라든가 뭐 이런 건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절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with가 전치사잖아요. 어찌됐든 put up with가 사실상 하나로 동사고 뒤에 목적어로 쓰이는 거죠. put up with가 뭐뭐를 참다, 인내하다, 견디다 그래서 얘가 타동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뒤에 이어지는 whatever 절 전체는 뭐가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게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복합관계 대명사 말고 ever가 붙었는데 뒤에 이제 strictness가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걸 이제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쓰임새는 같아요. 그러니까 명사절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절로 쓰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그냥 whatever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복합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whatever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럼 복합관계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 그때는 그냥 뭐든지가 아니고 무슨 엄격함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짜잘한 구문들이 좀 많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요거 있죠? result from. 그래서 result 인 뒤에는 결과. 그죠? 그 다음에 result from 뒤에는 원인 이렇게 되고 요거 이제 한 단어로 되는 거 있죠? 뭐 cause 유발하다 그 다음에 뭐 trigger 뭐 이것도 촉발시키다 그 다음에 lead to 어떤 걸 유발하다 다 결과를 촉발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bring about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중간중간 하면서 정리를 했고 이제 어구 정리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게 readily 있죠. readilly가 이제 곧 알아듣는다, 빨리 알아듣는다 그래서 뭐 soon 이라든가 또는 한 방에 잘 알아듣는다 그래서 뭐 at once 그 다음에 뭐 즉시 쉽게 그래서 뭐 이제 easily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tun이 엄격한 요거 말고 딴 거는 잘 아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S로 시작하기는 하는데 그걸 좀 더 많이 보긴 했죠. 그게 이제 뭐예요? 그죠? strict 보통 뭐 strictly 엄격하게 뭐 이런 것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rigorou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엄격한 이런 식으로 돼요. stun까지 해서 위에 있는 stun까지 해서 그 다음에는 affectionate 이게 affect가 영향을 끼치다 에서 파생이 되는 건 맞는데 거기서 이제 affectionate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형용사로 자애로운입니다. 자애로운. 그래서 이제 자애로운 그러면 loving. 제일 쉬운 게 loving. affectionate 그런 loving. 그다음에 이제 뭐 caring. 그다음에 뭐 tender.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부드러운. 그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없네요. 잘못 봤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